손발톱 무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겉으로는 나은 것 같아도 자꾸 재발해서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약도 바르고 관리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무좀이 재발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전 영상들에서 손발톱 무좀에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레이저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손발톱 무좀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약사인 제가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손발톱 무좀은 왜 이렇게 잘 안 낫고 자꾸 재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좀균이 발톱 속 아주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상만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발톱은 머리카락이나 피부보다 자라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감염된 부분이 완전히 자라나서 밀려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그 이상까지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긴 시간 동안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활관리에 소홀해지면 무좀균이 다시 활기를 치게 되는 거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당뇨,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재발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손발톱 무좀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실 무좀 치료의 절반은 이 생활 습관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순히 약만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무좀균이 아예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무좀균, 즉 손발톱 무좀의 원인이 되는 진균은 우리 피부의 각질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정말 잘 번식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혈류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좀 치료도 어렵고 재발도 잦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무좀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손발 위생입니다. 무좀균은 습한 환경을 정말 좋아해요. 샤워 후에 발가락 사이가 축축하게 남아있다면 바로 그곳이 무좀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발톱은 너무 길게 기르지 마시고 곡선보다는 일자로 깎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톱 밑에 있는 때나 피부 각질은 부드러운 브러쉬 같은 걸로 자주 닦아내 주세요.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전하게 건조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계절이거나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하루에 2번 이상 발을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주는 것이 무좀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 그리고 뒤꿈치 쪽은 잊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무좀균에게는 생존의 조건이 달라지는 큰 변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손발 끝까지 면역세포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서 무좀균과 싸우기 어려워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 그리고 발 마사지 등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효과도 있죠. 만약 스트레스가 많다면 복식호흡이나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류순환이 개선되거든요. 필요하다면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 철분 같은 혈류 개선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발이 차거나 손발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무좀은 곰팡이성 감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생기고 재발도 잦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나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분들은 무좀 재발 위험이 높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적당한 운동입니다.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 D가 면역세포 활성에 아주 중요하고요. 장 건강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온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면역 기능도 저하돼서 곰팡이 감염에 더욱 취약해지거든요. 만약 항생제를 자주 드시거나 소화불량으로 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발과 양말 관리입니다. 하루 종일 신은 신발은 생각보다 습기가 정말 많이 차 있어요. 특히 운동화나 구두처럼 통풍이 잘 안되는 신발은 무좀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발은 최소 2켤레 이상을 번갈아 신는 게 좋고요. 신은 후에는 신발 건조기나 신발 살균 스프레이로 관리해주세요. 양말은 면이나 울처럼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시고 땀이 많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압박을 많이 주는 신발은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으니까 발에 여유 있는 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발 내부에 곰팡이가 자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햇볕
햇볕에 말리거나 소독제를 뿌려서 관리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공공장소 위생입니다. 수영장이나 찜질방, 헬스장, 샤워실 같은 곳은 무정균에 감염되기 쉬운 대표적인 장소들이에요.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무정균이 우리 피부에 옮겨질 수 있답니다.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착용하시고 사용한 수건은 따로 분리해서 세탁해야 합니다. 슬리퍼도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햇볕에 말려서 위생을 유지해주세요. 헬스장 라커룸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서도 되도록 발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다면 수건이나 발톱깎이 같은 개인 물품은 반드시 따로 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했는데도 영 차도가 없다면 언제 피부과에 방문해야 할까요? 증상이 가벼운 경증이라면 바른 약과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에서 3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무좀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손발톱 건선이나 외상후 변형 또는 박리증 같은 전혀 다른 진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당뇨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무좀균이 빠르게 퍼질 수 있으니 초기에 가벼워 보이더라도 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증상일 때는 자가치료를 시도해보고 호전이 없을 때는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구분점을 잘 기억해두세요. 손발톱 무좀은 단기간에 쉽게 없어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무좀 치료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경주처럼 빠르게 끝낼 수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건강한 손발톱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손발톱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기간 동안 무좀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정말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이 무좀 치료를 도와줘도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절대 완치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혈당 관리부터 위생,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그리고 신발과 양말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무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건강하고 깨끗한 손발톱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손발톱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내 상황은 어떤데 이건 괜찮을까요? 같은 구체적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껏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